오늘은 두 김 씨와 함께, 새 김 씨네요. 저도 김정은이어서. 네, 새 김 씨와 함께 마감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장 마감까지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매도하고 가야 되는지 OX 첫 번째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정말 강하죠. 비덴트가 오늘도 또 한 번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37,700원까지 올랐고 지금도 거래량 때문에 호가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두 분이라면 이 종목 보내주고 가시겠습니까? 더 들고 가시겠습니까? OX로 의견 주시죠. 네, 비덴트에 대한 의견은 OX 나뉘어졌습니다. 사실 빗썸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상승 그리고 빗썸을 갖고 있다는 걸로 말다한 종목인데 비덴트 계속 들고 가세요? 따지시듯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부럽네요. 갖고 계신 분들. 네, 저도 부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빗썸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빗썸의 가치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네, 거래소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빗썸은 일단 지금 상반 3분기까지 순이익이 얼마 나왔느냐면 7,500억 나왔습니다. 한 해 영업이익이 한 해 순이익이 네. 거의 이제 1조 이상 나올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를 얼마 줘야 될까요? 그냥 PR 10배 준다고 하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 한 10조 정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좀 지배 구조가 약간 복잡한데 비덴트가 이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10%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바로 위에 있는 지주사라고 하는 빗썸 홀딩스 이쪽을 약 한 34%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합치게 되면은 과연 이제 비덴트가 갖고 있는 빗썸의 지분 가치가 얼마가 될까요가 이제 숙제겠죠. 그러니까 최소 1조는 된다. 그리고 빗썸 홀딩스에 대한 지분 가치까지 따지게 되면은 다 이걸 계산했을 때 그래도 한 2, 3조 때는 좀 돼야 되는 게 아닐까 최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시총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올라와도 아직까지 1조 4천억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는 거는 맞을 것 같은데 방향성은 맞는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더 간다고 덜컥 사기는 좀 힘든 자리고 그런 쪽에서 지분 가치와 함께 따졌을 때는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비덴트 오늘 또 급등하면서 시총이 1조 6천억 원으로 2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네, 더 늘겠네요. 잘하면. 네. 근데 반대로 김진경 본부장님은 엑스스탑 의견을 주셨어요? 네, 빗썸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렇게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 사업으로 이제 진출을 하겠다고 공식화를 하다 보니까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사업 추진 행보가 여전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또 최근에는 위메이드로부터 이 800원가의 투자를 받으면서 협력 관계까지 구축했었죠. 여러 가지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 그리고 시장에서 현재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는 이 주가도 최근 들어서 좀 탄력을 받으면서 강한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는 좀 변동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또 현재로서는 가격 자체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X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만 300% 넘게 상승한 비덴트입니다. 신고가 랠리 갖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면서 두 분의 투자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정말 모처럼 저희가 특징주로 거론하고 있고 모처럼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금호석유입니다. 16만 8,500원이고요. 이 종목의 주가 상승이 막혔던 건 한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 매도 리포트, 목표 주가 대폭 하향하면서 그때부터 추세가 꺾였던 종목인데 오늘장 상승을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OX 의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분 모두 다 오해 주셨는데 금호석유가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롯데케미칼하고 금호석유 대표적으로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서는 또 타격을 받았던 종목인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네, 저는 일단 금융석유에 대해서는 가격면으로만 따져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서 이 라텍스 장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늘장 주가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이슈로 좀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은 멀리 내다봤을 때 이 금융석유가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더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전기차 내장재에 쓰이는
있는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계획까지도 보였습니다. 이 전기차에서는 이 소재를 뭐 내장재 경량화를 통해서 오히려 차량 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더욱더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전기차 시장의 경우 가파르게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호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이 또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와 관련된 시장 자체가 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오미크론과 관련된 이야기로 좀 작용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조금은 중기적으로 내다봤을 때는 이런 좀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금호석의 경우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호석유 오 주셨고요. 근데 김민수 대표님, 네. 요즘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만 봐도 저평가인데 섣불리 밸류 보고 그리고 저평가라고 화학업종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이쪽은 투심이 많이 훼손됐어요. 그렇죠. 그동안 많이 물렸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서 저 차트 보게 되면 참 5월 달에 고점이 거의 30만 원, 최근에 저점이 15만 원, 딱 반토막 났네요. 네.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참 그렇습니다. 실적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피크아웃이다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회사죠. 그래서 올해 실적 지금 뭐 계산해 보게 되면 터무니없이 저평가인데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바는 이 지금 이건 주봉이고요. 아마 다음 저항권이 한 18만 원대 그리고 그 다음에 한 20만 원대 정도가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일단 한계 같습니다. 왜냐면은 올해 실적 영업이익 한 2조 4천억 나오는데 내년부터는 좀 감익될 수밖에 없겠죠. 올해 워낙 강했던 여러 가지 수요와 그에 따른 변화까지도 영역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익이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보여줬던 실적의 정점은 이제 서서히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20만 원대 정도까지를 보시면서 대응하는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그동안에 사셨다가 또 혹시나 물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이 정도쯤에서는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OX 종목 삼성중공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가 상승에 들으신 매각 기대감이 오를까요? 오늘 장의 이 상승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의 OX 의견 정리해 주시죠. 여기도 오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삼성중공업 김진경 본부장님은 왜 좋게 보시는지요? 뭐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조선업계 자체가 그래도 긍정적인 좀 업황으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좀 대형 수주들이 좀 이어졌었고 또 대형 프로젝트들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유럽 지역의 이 시추 선사와 드리시 한 척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매각으로 인해서 유상 증자 이어서 오히려 유동성까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재무 구조가 더욱더 좀 더 견실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시추 시장까지 확보를 했었고 또 남은 드리십 세척도 조속히 매각하겠다라는 좀 계획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삼성중공업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바로 이 드릴십인데 이 드릴십 부분이 서서히 해결점을 좀 찾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감도 해소가 되고 또 내년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지금부터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까지 두 분의 의견이 일치됐고요. 그럼 오늘 장이 마치기 전에 또 재빨리 매수할 종목, 이 마감 동시가 구간에 시가의 매수를 걸어볼 종목 무엇이 있는지 두 분의 마감에 산다 확인해 보시죠. 키워드는 나도 반도체 소재주다. 그리고 자회사 통한 성장세라고 꼽아주셨는데요. 저희가 어제 시장이 너무 하락해서 네.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 같다 하고 마감의 산다를 킬했거든요. 네. 오늘은 사도 괜찮을까요? 어제 아. 사도 괜찮긴 했을 텐데, 그렇죠? 협박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사도 되니까 가져왔겠죠. 특히 본부장님 종목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두 분의 종목 무엇인지 그럼 확인해 보고 정말 좋은 종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송원산업과 디와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네. 이제 고엔스탑의 다른 매니저님과 송원산업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네. 이 송원산업의 큰 단점은 이름이다라고 했어요. 왜요? 영어로 바꿔야 된다고. 영어로 송원 아닙니까? 송원 케미칼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네. 예,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회사 측 사람도 아니고요. 저한테 여쭈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송원산업은 일단 저희가 잘 아는 산화방지제 글로벌 2위 회사고 뭐 그밖에 폴리머 안정제, PVC 안정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페놀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들어가는 원료인데 이번에 11월 달에 증설이 다른 다국가 기업 쪽에서 증설을 하면서 글로벌 캐퍼 한 12%를 이번에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원료가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제품 가격은 그대로인데 원료가 떨어진다. 그러면 실적의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는 구조죠. 실적 좋아질 겁니다. 거기다가 신사업 관련된 쪽에서 반도체 관련된 소재 쪽에 진출을 했는데 이번 3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회사의 자신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포토레지스트용 폴리머 3종에 대해서 본격 생산 체제를 갖췄다. 테스트 마쳤다.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내년까지 가시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매출이 한 축으로 구성되겠죠. 그랬었을 때 저희가 알고 있듯이 산화방지제 이랬다가 이 반도체 관련된 소재까지 같이 개발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지금 보는 것보다 실적의 업사이드가 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물론 화학 쪽이다 보니까 약간 화학 업황에 따르는 부분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적 구조나 반도체 쪽의 구조를 보게 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선행 PR 6배입니다. 뭐 그렇게 크게 부담도 안 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가격대에서 약 한 23,000원대 다음 저항권이 있는 흐름들까지는 충분히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면 좀 더 줘야죠.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매수할까요? 지금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였나요? 목표 주가랑 손절가는요? 말씀드렸듯이 23,000원 목표가로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7,7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700원, 목표 주가는 23,000원. 오늘 마감에 매수해 보겠고요. 오늘 또 우리 김미수 대표님이 칭찬해 주신 좋아 보인다고 한 DY. 오늘 골라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DY의 경우는 이 자회사의 성장성을 좀 살펴보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회사로 이제 DY 이노베이터 그리고 DY 오토, DY 파워가 있는데 이 자회사를 통해서 뭐 자동차 부품 사업이라든지 유압기기, 제조 사업이라든지 또 산업기계 사업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 자회사의 성장성에 의해서 DY의 경우는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 주목이 되고 있는 자회사가 바로 DY 오토인데요. 이 자동차에 필수로 들어가고는 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고 있고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 멕시코와 같이 8개의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좀 진출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DI 오토의 경우가 이 자율주행 핵심으로 꼽히는 센서 클리닝 시스템 관련한 특허를 좀 취득했었는데요. 이 센서 클리닝 시스템의 경우가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가 되고 또 특히나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의 핵심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이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2025년 출시를 목표로 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한번 좀 주목받았었는데 최근에는 현대차 그룹에서 2023년도에는 양산을 할 예정이 무인 택시의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또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DY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회사의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요. 또 여전히 주가의 경우는 탄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조정받았지만 오히려 21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강하게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향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충분히 매력이 높은 가격이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주봉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는 여전히 정배열의 패턴을 그려나가면서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을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DY의 경우는 우리가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워낙 바닥권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시장대를 많이 고민이 크시고 조금 더 낙폭 과대된 종목을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DY의 경우 충분히 관심을 가질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5,500원, 목표가 7,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7,000원, 순절가는 5,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